이런 것들은 이제 그만 오르는 거 아니야? 오늘 방송에서 이제 처음으로 얘기하는 것 같긴 한데 딱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Round one, fight. 주식시장이 흔들리거나 그럴 때 네네. 내놓을 카드가 있는가. 네네. 그러다 보니까 또 오는 15일, 16일 사이에 있을 어떤 9월 FOMC에서 또 어떤 논의가 이어질까? 여기까지 계속해서 이제 생각이 가는데 뭘 주목해야 됩니까? 자, 연준에 그러면 이제 두 가지를 또 말씀드려 볼게요. 네. 우선은 금리가 낮아졌을 때의 우리가 부양 효과에 대한 부분 하나랑,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AIT에 대해서 9월 FOMC에서 주목하셔야 되는 부분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금리가 낮아지면은 자산 가격이 상승한다. 이 말 맞나요? 근데 그렇게 맞나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저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거예요. 지금 금리라는 거를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채권의 금리가 올라간다라는 얘기는, 금리가 올라간다는 얘기는 돈의 가치가 올라간다는 얘기고 사람들이 돈을 더 많이 쓰고 싶어 한다는 얘기니까 경기가 좋다는 얘기네. 그러니까 주가가 올라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근데 할인율이라는 개념으로 보면은 먼 미래에 있는 캐시플로우를 땡겨오는 개념이니까 금리가 낮을수록 자산 가격에는 좋다 이렇게 얘기하면 반대의 개념입니다. 네. 그러면 지난 한 50년 동안에 금리가 올랐을 때 주가가 올랐는지 빠졌는지 다 따져봤습니다. 금리가 올랐을 때 주가가 올랐을까요? 금리가 빠졌을 때 주가가 올랐을까요? 금리가 올랐을 때 주가가 올랐으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51대 49입니다. 아, 그래요? 거의 또 별 차이가 없네. 상관없네.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그러니까 우리가 늘 얘기하는 금리랑 주가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막 이게 맞아 저게 맞아. 그러니까 아까 제가 완전 다른 논리잖아요. 네. 금리가 올라가면 경기가 좋다니까 주가가 좋아. 근데 금리가 빠지면 할인율이 낮아지니까 주가가 좋아. 그거 완전 다른 얘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개념에 대한 이해가 조금 필요하다는 걸 먼저 좀 말씀드리고, 두 번째, 금리가 낮아진다. 그때 할인율이 낮아진다라고 했을 때 자산 가격이 올라가는 모습. 그걸 상상을 해보면, 머릿속에 상상을 해보면 어떤 모습으로 나요? 금리가 낮아지면은 자산 가격이 이렇게 올라갈까요? 아니면 어떻게 될까요? 어떤 어떤 확 식으로 올라가지 않을까요? 네. 이런 식으로 올라가요. 네. 이런 식으로요. 반듯하게 올라가는 게 아니고 볼록하게 올라간다. 그 S자 커브 이렇게. 지금 연준에서 계속 금리를 이미 낮춰가지고 할 것도 없는데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와서 사실 그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금리가 이미 높은 상황에서 낮아졌을 때는 이런 구간에 있지만 낮은 상황에서 또 낮아졌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낮은 상황이 조금만 낮아져도 금리는 이렇게 자산 가격은 더 올라갈 수 있는 부양 효과가 있습니다. 이렇게 네.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연준의 금리가 0.25%예요. 근데 여기서 더 낮아질 게 뭐 있어? 있죠. 이게 얼마나 지속될 건지에 대한 익스펙테이션을 바꾸는 게 또 다른 거죠. 그러니까 연준이 이제 파월 의장이 2022년까지는 우리가 금리 인상하는 거를 생각하는 것도 생각 안 해봤다 막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네, 그거 그렇죠. 바꿀 수 있죠. 2025년까지. 아니면 이거 2025년까지도 어려울 것 같아. 네. 이런 식으로 얼마든지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금리에 대한 익스펙테이션을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 익스펙테이션이 바뀐다는 거, 기대 심리를 바꾸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금리가 낮아져서 효과 없다. 네. 이 얘기는 조금 틀린 말일 수 있다라는 게 이제 첫 번째 말씀드린 거고요. 네. 두 번째, 9월 FOMC 회의에서 주목하셔야 될 것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AIT를 어떤 식으로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예요. 이런 문제도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자, 지금 우리가 그 올해 2분기 때는 인플레이션 되게 낮아요. 인플레이션율이 낮아요. 근데 내년 2분기 때는 높을 거 아니야. 네. 이거 평균 되니까 2%가 안 되니까 오케이. 그럼 넘어갈 수도 있는데, 또 문제는 뭐냐면 내후년 2분기를 생각해봐요. 그럼 내후년 2분기에는 2%가 넘는 인플레이션이 역기조 효과가 돼요. 네. 그럼 내후년 2분기, 2022년 2분기 때는 인플레가 2%가 안 돼도 평균 내니까 2%네? 긴축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되게 이게 플렉서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들이 아마도 논의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이제 ECB가 있어요. 네. ECB도 중요하겠네요. 22도 이제 중요합니다. 왜냐면 일단 연준하고 이제 ECB는 같이 이제 보조를 맞춰야 돼. 또 ECB 입장에서는 이제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막 네. 이런 생각을 할 거란 말이죠. 근데 그 이제 힌트를 얻을 수 있는 부분이 이제 지난주에 이제 하나 나왔습니다. 유럽 지역에서 코어 CPI라고 하는 그런 핵심 물가 지표라는 게 있는데, 네. 이 지표가 2008년 금융위기 때보다도 인플레이션이 매우 심한. 근데 아시겠지만 최근에 유로화가 강세를 보였어요. 굉장히 네. 강세를 보이면서 유로화 통화가 강세가 되면은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수입 물가가 떨어지게 되죠. 요것도 다시 디플레이션의 요인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주에 이제 연준의 그러니까 ECB의 어떤 그 수석 이코노미스트 중에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유로화 좀 중요합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당연히 중요한 얘기 아니야? 근데 시장에서 받아들이기에는 유럽 얘네들도 뭐 할래나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왜냐하면 유로화가 여기서 추가적으로 강세가 됐을 때는 디플레 압력을 또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ECB가 네. 그런 상황이라는 걸 좀 볼 수 있기 때문에 어떤 결과를 내놓을지 얘네들이 지금 당장 또 뭔가 부양책을 내기는 또 어려워요. 네. 그런데 뭐라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는 상황적 인식은 좀 하실 필요가 있겠다. 야, 지금 경쟁적으로 디플레 압력을 남의 나라로 수출하려고 지금 난리치고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그러면 네. 근데 이제 그거를 또 뭐 이렇게 뭐 환율 전쟁이냐 뭐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러면 안 되니까 네. 지금 그런 상황 판단을 하시면 좋겠다. 어떻게 될 거라는 거는 언제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죠. 그러나 지금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거는 디플레도 이런 상황, 뭐 연준은 이런 생각, 뭐 이런 상황이라는 거. 자, 근데 연준이 절대 안 멈춘다고 말씀하셨지만 지난 8월 미국 실업률 이 지표가 지난주에 발표가 됐는데 그때 어떻게 됐냐면 이 실업률이 8.4%로 7월 달보다 이 10.2%인데 이거보다 훨씬 낮아지니까 야, 이거 실업률 지표 이렇게 개선되는 거 봐라. 이제 부양책 좀 줄어드는 거 아니냐? 더군다나 심지어 공화당 민주당 사이에 부양책 합의하고 있었는데 야, 실업률 잘 나왔네. 야, 얘네들이 합의하겠어? 음. 이런 견해까지 나오면서 이렇게 경제 지표가 좋아지고 백신까지 나오면 이런 어떤 무제한 양적 완화나 아니면 여러 가지 부양책들이 좀 줄어들고 그러다 보면 성장주, 특히 뭐 기술주 같은 거 있잖아요. 맞습니다. 네. 이런 것들은 이제 그만 오르는 거 아니야? 이렇기 때문에 맞아요. 사실 지난주에 손정희 회장 때문에 떨어진 것뿐만 아니라 맞습니다. 네. 어떤 여러 가지 경제 지표가 좋아지니까 이 자본주의 너무 잔혹한 것 같아요. 경제 맞습니다. 지표가 좋아졌다고? 어. 지금 주가 조정해야 되는 거 아니야? 맞습니다. 이런 현상이 일어난 측면도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번에 그 코로나 사태 이후에 미국에서 임금 시장, 그러니까 그 노동 시장에서 나타났던 매우 특이한 현상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던 클리블랜드 총재가 슬프다고 표현했던 그 이유가 뭐였냐면 취약계층만 너무나도 일자리가 많이 감소했다라는 네. 거였죠. 취약계층, 즉 저소득계층만 일자리가 40%가 날아갔어요. 2월달 대비해서 5월달에 보니까 저소득층만 답을 잃었어요. 40%가.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평균 임금은 올라갑니다. 어? 그렇잖아요. 그러네. 저소득층만 빠지니까 그렇군요. 평균 임금은 올라가요. 그 생각 못 자 해봤어요. 보세요. 그러니까 노동자 수, 고용자 수는 줄어들었어요. 네네. 근데 어떻게 하면서 줄어들었냐? 평균 임금은 올라가면서 줄어들었죠. 음. 자 그럼 지금부터는 노동자 수 늘어날 겁니다. 네. 취업자 수 늘어날 거예요. 어떻게 늘어날까요? 평균 임금은 떨어지겠네요, 떨어지면서 그거에. 내려오겠죠. 왜냐면 이 사람들이 올라오니까. 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고용자 수나 아니면 실업률만 보면서 경제 좋아졌네, 디플레 영향 없겠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포인트가 여기서 또 하나 나오는 거죠. 어쨌든 그런 어떤 뭐 백신이 보급된다는 둥 뭐 이런 기사가 나올 때마다 일어나는 현상이 나스닥 이런 쪽이 조정될 뿐만 아니라 금값도 하락하고 비트코인도 하락하고 이런 아주 독특한 맞습니다. 현상들이 일어나고 맞습니다. 있는데 네네. 이걸 그럼 조정으로 보고 이제 조정이 왔어요 이렇게 봐야 되는 건지 그리고 다시 상승할 거예요 이렇게 보는 건지 아니면 야 이제 끝물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지 많은 분들이 고민할 것 같습니다. 참 그 어려운 문제, 정말 어려운 문제고 네. 뭘 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이제 그동안 말씀드렸던 게 한 가지가 있는데 제가 이제 오늘 방송에서 이제 처음으로 얘기하는 것 같긴 한데 바꿔야 될 것 같아요. 그 걱정을. 걱정의 기준을 좀 바꿔야 될 것 어떻게 같다는 바꿔야 겁니다. 우리가 지금 제가 걱정했던 거는 사실은 뭐였냐면은 유가가 올라서 네. 인플레가 와서 금리가 올라가서 이 판이 깨지는 그림을 리스크로 봤어요. 왜냐면 제가 지금 현재 나타났던 현상이랑 가장 유사하다고 생각했던 게 1970년대 초의 미국의 현상이었기 때문에 네. 미국에서 나타났던 그 니프티 50라는 그 초강세장이 어떻게 끝났는지를 보니까 1973년에 유가가 올라가면서 인플레가 생기면서 그때 이후로 10년 동안 박살이 났단 말이에요, 주가가. 그렇죠. 그럼 그 현상을 걱정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최근에는 생각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이 걱정은 안 해도 되고 오히려 이 걱정을 해야 돼요. 디플레. 연준이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결국은 디플레를 못 막았구나. 그러면 끝날 거예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거를 확인하고 사람들이 야 끝났다. 아유 야 이제 다 끝났어. 네. 이거 망했어. 네. 연준도 못해. 어쩔 수 없어. 그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올해 말에는 올해 말까지 이런 거 사람들이 포기할까요? 연준이 포기할까요? 이건 아닐 것 같다는 거죠. 네. 자, 우리가 과거의 역사를 자꾸만 이제 현재를 자꾸 대입해 보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 버블이 끝나는 방식은 이제 두 가지 중에 하나일 것이다. 인플레이션이냐 연준이 금리를 올리느냐 이쪽이었거든요. 네네. 디플레로 무너지는 건 좀 생각을 못 해봤거든요. 지금은 아니더라도 뭐
2년 뒤든 3년 뒤든 5년 뒤든 그게 언제 올지 모르지만 음. 만약에 디플레로 무너진다는 건 어떤 방식으로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네. 일본처럼 전 세계가 일본처럼. 네. 그래서 네. 뭐 저페나이제이션 이런 맞습니다. 게 네. 일본화된다 네, 이런 네. 뜻일까요? 조심스럽습니다. 근데 네, 조심스럽게. 그렇게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건 이거를 걱정해야 된다라는 걸 강조해서 말씀드리기보다는 이거를 이제 덜 걱정해도 될 것 같아요. 인플레이션을 걱정을 덜 하셔도 돼요. 우리가 걱정해야 되는 인플레가 있고 좋아해야 될 인플레가 있어요. 인플레는 두 가지입니다. 걱정해야 되는 인플레는 이 인플레가 너무 와가지고 내가 생활이 또 들리게 됐어. 그게 걱정해야 되는 인플레이션이고 좋아해야 되는 인플레이션은 적정한 가격 상승이 나타나면서 경제의 활력을 불어넣어주는 이 인플레는 좋은 인플레, 이 인플레는 나쁜 인플레. 나쁜 인플레가 왔을 때를 걱정해야 되는 거지 네. 나쁜 인플레가 아니고 좋은 인플레는 좋은 거죠. 근데 나쁜 인플레가 올 만큼 경제가 오버슈팅할 가능성, 이 가능성은 제가 아니고 연준이 없다라고 얘기해 준 거랑 똑같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아주 어려운 질문 하나만 드리고 싶은데요. 이 지금처럼 실물 경제하고 자산시장 괴리도 굉장히 커지고 디플레 압력이 만약에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커진다면 개인들이 대비해야 될 가장 중요한 어떤 방식이나 전략 같은 게 있다면 어떤 걸 소개해 주시죠? 끝을 내시겠습니다. 네네네. 저는 사실 여러 가지 뭐 고민들을 많이 합니다.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환율도 보고 채권도 보고 뭐 주식도 보고 되게 많이 고민하지만 그런 고민들을 막 다 일일이 이건 이거고요 저건 저렇고요라고 얘기하는 것보다 그 고민은 이렇게 해놓고 블랙박스에 넣어놓고 제가 제시해드리는 전략은 아주 단순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 말을 듣고 그 말대로 하시면 됩니다라고 이 고민들을 제가 했으니까 이거는 제가 감춰놓을게요. 물어보시면 제가 꺼내서 얘기해드릴게요. 딱 하나만 말씀드립니다. 그거는 제가 2월 달에 제가 이제 SK증권 와서부터 단 한 번도 바꾸지 않은 전략이 있어요. 네. 그게 뭐냐면 롱뉴입니다. 롱유? 롱뉴요. 뉴. 뉴 이코노미를 사시라 이건데 지금도 뭐 성장주를 사자는 얘기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무형자산과 관련된 얘기가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되지만 결국은 잘 나가는 주식들을 계속 머물러 있으시라. 스테이 하시면 된다. 캐리온 하시면 된다. 이거를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그 전략은 단순해요. 그냥 이걸 사시면 돼요. 그러니까 전략은 되게 단순해요. 뭐 이게 뭐 어떤 뭐 이런 전략 저런 올라가도 사고 빠지면은 팔고 빠져도 사고 뭐 이 되게 다양할 것 같잖아요. 하지만 전략은 단순합니다. 사야 돼, 팔아야 돼. 두 가지밖에 없어요. 제가 해보니까 그래요. 그래, 뭐 주가가 빠질 것 같아? 아니 그런 거 모르겠고 그래도 지금이라도 사고 있어야 돼? 아니면 팔아야 돼? 지금이라도. 이거예요. 지금은 저는 그냥 계속 사셔라 이런 얘기 드리고 지금 빠지면 빠져도 사고 올라도 사시라. 돈이 생길 때마다 필요할 때마다. 롱뉴 그러니까 성장주 이쪽인 것 맞습니다. 같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코로나 사태 좀 정리되고 그러면은 롱 올드, 숏 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맞습니다. 신산업은 네. 팔고 오히려 이제는 경기 순환주, 전통산업 이쪽을 사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맞습니다. 말씀하시는 분도 많은데 그렇지 않다. 여전히 네. 롱 뉴 신산업이다 이런 네. 말씀이신 거예요. 저는 굉장히 강한 컨빅션을 가지고 말씀드리고 있는 거고 네. 요거는 롱 올드, 숏 뉴 이 전략은 단기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지속 가능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지속 가능한 전략이 되기 위해서 즉 저도 롱 올드를 외치려면 저도 펀더멘탈 믿는 구석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얘가 넘어야 될 산이 너무 많아요. 아직도 좀비 기업들도 넘어야 되고 구조조정도 안 됐고 자산 가격 올라야 되는 인플레이션이 실질적인 인플레이션이 와야 되고 건전한 인플레이션 계속 와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저의 컨빅션이 없기 때문에 네. 올드에 대한 롱 콜을 못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대신에 트레이딩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샀다가 팔았다가 샀다가 팔았다가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올드도 주가가 저는 주식시장에 대해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올드도 주가가 많이 빠지지 않을 거예요. 계속해서 올라갈 겁니다. 그러나 그 궤적이 뉴에 비하면은 낮을 거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전략은 뉴에 머물러 있는 게 더 좋은 전략이다. 그래서 올드가 올라갈 때 얘가 쉬어? 그럼 좀 더 사시고 또 올라갈 땐 얘가 더 많이 올라갈 거고 이런 식 그림을 그리면서 좀 길게 보시면서 투자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자 오늘 이효석 팀장님께 세상 돌아가는 것들 뿐만 아니라 네네. 앞으로 미래 전략까지 여러 가지 다양한 측면에서 네네. 들어본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SK증권의 이효석 팀장과 함께한 경제 한방 이제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잊지 말고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ound one, fight.